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또 다시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인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어제 12월 수출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블랙웰을 포함한 엔비디아의 GPU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 여기에 더해져서 자동차 미국향 관세가 15%로 11월 달부터 적용됐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요, 미국향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 사진을 준비했고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15%부터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부품주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X에다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관이요, X에다가 글을 게시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데 그게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내용이 안쪽에 적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더해졌습니다. 11월 14일 날 한미가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26일 날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가 발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 MOU 조항을 보게 된다면 법안이 제출된 달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도 게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MOU를 맺을 때도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리하게 밀렸기 때문에 MOU도 확실한 게 아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일각에서 들려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인 글이 게재가 되면서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 당연히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세가 인하됐다라는 것만으로도 한 대당 영업이익이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수출 마진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실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판매량과 무관하게 정책형 마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고환율로 인한 것도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인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마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는 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됐는데 글로벌 경쟁 조건의 정상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을 때는 일본 자동차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15% 관세 적용을 동일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금 경쟁할 만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대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KG 모빌리티가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민감도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민감도에 좀 최대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과 단가가 동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KG 모빌리티에서 많은 부품, 많은 자동차를 팔게 된다면 당연히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게 부품주로 수혜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뭐 현대모비스라던가 HL만 또 현대위아와 같은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동반적으로 좋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엔비디아 블랙을 포함해서 GPU 13,000장을 국내에 반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현대오토에버가 강한 상승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GPU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그리고 국방의료와 같이 곳곳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에이펙에서 젠슨항이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1차적인 이행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그룹의 IT 소프트웨어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GPU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현대오토에버에는 굉장히 큰 수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전산이라던가 클라우드, 차량 소프트웨어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GPU나 유통 그리고 운영 관리의 사업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AI 인프라 운용 파트너로서의 시장의 주목도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GPU를 설비를 구매하고 조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GPU를 서비스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현대오토에버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매해서 조달하는 건 일회성 매출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업의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면 수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현대오토에버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이제는 전산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평가를 받을 시대다라고 이렇게 현대오토에버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협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이행 조치가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원자력, 조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뉴스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것에 공식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국가 간의 전략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선과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군함이라던가 핵잠 그리고 원전 같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산 에너지 인프라 쪽도 역시나 전략 사업의 축으로 재편이 되게 된다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술, 설비, 운영 전반적으로 협력을 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게 단순히 1년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조선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리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동반적으로 강세 장세가 펼쳐지면서 미국과의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 이제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굵직굵직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 또한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시장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 흐름이 펼쳐졌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주도하는 시장 흐름으로 다시 한번 바뀐 모습이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코스피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일중 고점 높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시놉시스 지분 매입을 발표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3,988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중 저점 914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도 있었는데 낙폭을 축소해내면서 오늘 920선을 좀 지지해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924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현재 7천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1,9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900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면서 그래도 코스닥 하단을 지지해내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무역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이 됐었죠. 이 부분 간밤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부분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주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일본과 이 유럽, 이 자동차에 있어서 경쟁국으로 꼽히는 두 국가와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역시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KG 모빌리티는 현재 구간 11%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4.5%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4.1%, 성우하이텍 3.7%, 기아도 3.9%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증권주죠. 11월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KRX 증권지수를 체크해 봤을 때 11월 한 달 동안 9.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증권주들의 조정,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환율 등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잠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업 재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한양증권 4%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2%가량 오름세, 키움증권 2.5%, 한국금융지주도 2%가량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 체크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주 이야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제 한국이 무역 합의에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다라고 밝힌 영향으로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상무부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인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난달에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화답으로 11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서 특정 관세를 낮추겠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코멘트를 SNS에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세 15%로 부담을 크게 덜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자동차 업계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 수출 데이터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나왔는데 반도체야 워낙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자동차 수출이 크게 반등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4% 증가하면서 64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수출 데이터까지 또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자동차주 전반에 훈풍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KG 모빌리티가 11%대 급등세를 모처럼 연출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4%대 동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우시스템도 1%대 오름세, HL 만도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해서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주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펜오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해운주 쪽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오션의 경우에는 벌크선 시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에 따른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곡물과 석탄 등 원료 운반에 쓰이는 벌크선 운임 지표인데 BDI가 전날에 2,583까지 치솟으면서 최근 2년 내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펜오션의 매출의 대부분이 벌크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벌크선에 따른 BDI 지수가 오르면 펜오션의 실적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연말에 방어주를 찾고 있다면 펜오션의 매수를 추천한다라는 강력한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도 5,600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현재 벌크 시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케이프선의 수급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2027년까지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즉 실적 대비 주가의 매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26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NG 정책 수혜에 주목할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는 LNG 관련 모멘텀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펜오션 비롯해서 오늘 해운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펜오션이 오늘 대장주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4,350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한해운의 경우에도 8%대 급등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렸고요. 1,928원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도 2%, 흥하해운도 2%대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HMM도 오늘 장중에 빨간불 켜주면서 2만 원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주 분위기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HT 현대중공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 HT 현대중공업 그리고 HT 현대미포를 합친 통합 HT 현대중공업이 어제부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IM증권에서 오늘 HT 현대중공업을 두고 2026년 내년에는 내가 마스카의 주도주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IM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66만 8천 원까지 크게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HT 현대미포와의 합병을 기점으로 미국 함정 사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업종 내 탑픽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 함정에 적합한 HT 현대미포의 중소형 도크를 활용해서 향후 마스카를 포함한 미국 함정 사업을 보다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주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89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이클에서 우수한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쟁사보다 우수한 수익성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 사이클에도 그러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사실상 지금이 굉장히 싸다, 할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도 지난 11월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주요 증권사에서 대부분 70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제일 비싸지 않은 것이 비정상인 기업이다라면서 이번에 HD 현대미포와의 흡수 합병을 통해서 수출 방산 분야 그리고 특수선 대응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와 비교를 했을 때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신영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75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작한 통합 HD 현대중공업은 실적 목표치도 굉장히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방산 부문의 실적이 1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조선 그리고 방산 분야를 동시에 잡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통합 실적이 9조 원대를 기록했다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32조 원대 그리고 2035년까지 37조 원대로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오늘 조선주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51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1% 안팎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조선도 오늘 흐름 돋보이네요. 6%대 강세 가져가면서 72,4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HJ중공업도 6에서 7%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 함께 점검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또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이제 무역 합의에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다라고 밝힌 영향으로 현대차 비롯해서 자동차주들이 또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 오늘 이러한 이슈와 함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왔던 뉴스가 뭐 그렇게 특별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뭐 매도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다라는 쪽에서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랜만에 코스피를 좀 주도하는 섹터 쪽의 하나로 자리 잡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많이 좀 쏠린다라는 쪽에서 현대차가 눈길이 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틀 만에 그리고 또 기관은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어떤 주가를 횡보 이후에 변화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나왔던 협약에 따라서 관세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서 15%로 인하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1월 한 달 동안에 받았던 관세는 다시 소급해서 준다라는 쪽으로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현금도 조금 더 유입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기존에 생각했던 관세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은 그리고 또 약간 관세로 인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많이 낮아지고 게다가 또 외국계 자동차사들과 미국 쪽에서는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같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11월 달 판매를 보게 되면 내수가 3.4% 감소했고요. 수출이 2.2%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특히 그래도 그나마 수출 쪽에서 뭔가 동력을 계속 찾아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들쭉날쭉하는 데이터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아무래도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왔던 기존의 전기차 쪽들이 조금 더 위축되기 시작하고 과거보다는 또 여러 가지 관세 부담들도 나왔던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내구재들의 변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그리고 또 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들까지 확인되면서 판매 데이터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야 추세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지금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반등했었을 때 아직은 어떤 연속성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판매 데이터가 아니냐라는 쪽들도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현대차가 노리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갔다가
아무래도 그게 캐즘 현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약간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쪽으로 지금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와 그리고 또 전동화되는 과정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어떤 자동차들을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변화를 가져가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리고 또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바인디드 비이클이라고 하는 쪽들에 대한 전환으로 이어가겠다는 쪽의 전략적인 부분들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OS, 그래서 자동차도 뭐 윈도우나 아니면 또 안드로이드처럼 대표적인 OS가 자율하지 않기 시작해서 그게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주축이 돼서 자동차를 하나의 시스템화 시킨다라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OTA, 그러니까 온더 에어죠. 이런 쪽에서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된 쪽들도 모두 플랫폼으로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플랫폼 전략들이 얼만큼 잘 맞춰지면서 움직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단순히 예전에 내연기관으로 인해서 동력을 차지하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 동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장된 플랫폼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현대차가 노리는 쪽들은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과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아틀라스와 함께 사족 보행 로봇까지 같이 결부시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실생활에 그리고 또 작업 공정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현대차의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인건비나 고정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인력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같이 두 축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에 대한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 축은 현대오토웨버가 담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현대오토웨버가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차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은 충분히 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 일단 어떤 밸류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여전히 5.3배 그리고 또 PBR은 0.6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은 충분하죠. 그런 쪽에서 성장 밸류만 얼만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으로 보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리고 또 지금 배당 시즌이 돌아오다 보니까 고배당의 메리트 4.7%까지 주는 것도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쪽들이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성장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쪽을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관세 이슈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모멘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하고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DI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BDI가 오르면 펜오션도 함께 실적이 개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연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운주 전반적으로 좋고요. 펜오션은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펜오션 일단 수급 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대거 매수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다 보니까 주가도 당연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네. 그 전에 미리 기관은 한 11월 20일부터 먼저 연속 순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임 지수가 바뀌면서 베팅이 먼저 들어간 쪽은 기관이다라는 쪽에서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핵심은 벌크선과 관련된 쪽의 변화, 그러니까 BDI 지수죠. 예, 그쪽들이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펜오션이 하는 역할은 철광석부터 석탄, 곡물 같은 쪽들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 매출의 거의 64%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들이 주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밖에 나머지 기타 컨테이너선이나 그리고 또 원유 제품, 그리고 또 곡물을 직접 판매도 하죠. 그런 쪽에서도 실적의 변화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벌크선 쪽의 업황이 바뀌게 되면 펜오션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는 쪽들에 대한 시각들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일단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 시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중국의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원자재 가격들이 오를 것이냐라는 쪽들도 약간 고민이 되는 관점 쪽에서
남미 쪽에서도 이제 곡물이 약간 이제 북미와 남미,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는 좀 반대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곡물 시즌이 좀 시작된다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올해 초에 나왔던 수에즈 운하가 통행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임 상승이 계속 여파가 미치는지, 그리고 또 중국 철제 관련된 수출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라도 아직 중국의 경기 부양이 충분히 나오기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PMI 지표도 중국이 제조업 지표가 50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꺾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석탄 물동량도 같이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죠. 철광석과 석탄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코올이라고 하는 코크스 쪽에서 나오는 추출물과 함께 같이 철광석을 만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가격은 연동된다라는 쪽들인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반응이 좀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DI 지수가 이제 2,560선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40% 높아진 수준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땐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은, 구리 이런 쪽들에서 추세적인 강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부각받는 원자재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최근에 탱커선 운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국이나 유럽, 일본 쪽과 함께 협상을 맺은 뒤에 LNG 수출을 강화시키겠다는 쪽들에 대한 의도가 충분히 나오는 가운데 일단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강화가 되지 않는 측면 쪽에서 탱커선의 운임들도 LNG선을 비롯한 탱커선의 운임들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미국의 지금 LNG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 4.8달러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또 이제 고가를 또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벌크선과 관련된 탱커선 이 모든 것들이 일단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쪽에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유동성 공급, 특히 글로벌 각국들이 내년도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BDI 지수도 또 뛸 수 있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러면 어떤 벌크선 쪽들은 업황들은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쪽들로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페노션이 저항대 부분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4,400원, 500원대를 바로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은 일단 부각은 받았고 연속성은 아직은 조금 더 기대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쪽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선행 PR이 지금 5.5배, 그리고 또 PBR이 0.37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낮은 밸류 쪽에서 기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흐름들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크선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인데 공략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자동차 쪽이 강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쪽의 부품 쪽의 한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DN 오토모티브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에 동아타이어 쪽에서 자동차용 고무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됐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지주회사 개념들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또 DN 솔루션즈라고 하는 또 과거의 두산 건설기계죠. 이쪽을 인수를 하면서 또 덩치가 좀 커졌던 모습들이고, 그와 함께 자동차용 부품 튜브 축전지를 제조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부각받는 쪽은 방진 제품이라고 하는 VMS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쪽이 엔진이라든가 모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차량 진동 소음을 줄이는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진동도 줄이고 먼지도 좀 제거되는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 전기자동차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시대 쪽에서도 꼭 필요한 부품이구나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배터리 BTS 쪽들도 눈길이 가죠. 특히 자동차용 납축전지라고 해서 납축전지 쪽을 또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울산에 관련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역시나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자동차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업황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이쪽도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최근에는 뭐 세방전지가 부각을 받았지만 역시나 관련된 쪽들도 DN 오토모티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쪽들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GM이나 스텔란티스,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에 테슬라까지도 납품을 하다 보니까 확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더 눈길이 가는 부분들은 DN 솔루션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의 회사가 고정밀, 고생산성 CNC 선반, 그러니까 즉 정밀 기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작 기계에 관련된 쪽들의 확장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머시닝 센터까지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들을 더 많이 대응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누리호 발사와 함께 부각받은 회사가 DN 솔루션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기술로 쪽으로 부품이나 관련된 쪽을 좀 많이 들어갔다는 쪽에서 우주항공 분야 쪽에서 글로벌 고객사 500개 이상을 지원한다라는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고부가가치가 되는 쪽들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에서 ASP가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1조 7천억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런 회사를 풀어먹기 때문에 DN 오토모티브의 연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아직 가격 메리트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행 PR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가 대부분 다 그렇긴 합니다만 5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PBR은 0.8배 정도 수준이고요. 배당도 한 4%가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난번 그 어떤 자동차 쪽이 부각받았다가 다시 한번 횡보가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권들은 계속 또 지지를 잘하고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쪽에서 박스권 상단부가 돌파되는 시점, 이런 모습들은 눈길이 간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세 역순이라고 봤었을 때 25,000원대 중반대까지 안착하게 되면 다음 레벨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난번 고점대가 나왔던 3만원대 정도까지는 열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2,500원대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본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N 오토모티브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업황 회복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부품주로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표님 말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 마감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매도세가 번졌다. 가상자산 시장도 급락하며 하방 압력을 더했다. 다우지수는 0.90% 내린 47,289점 암삼, S&P 500은 0.53% 하락한 6,812.63, 나스닥은 0.38% 내린 23,270.92에 거래를 마쳤다. 우에다 BOJ 총재가 금리 인상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시장은 이를 사실상 인상 예고로 해석했다. 비트코인은 6% 급락하며 8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코인베이스 등 관련주도 3부터 4%대 하락했다. 반면 엔비디아의 20억 달러 투자 소식에 시놉시스가 4% 상승했고, 홈디포, 월마트 등은 연말 쇼핑 시즌 기대에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이 변동성은 크지만 12월은 통상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달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4월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뀐다. 지금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부가세로 분류돼 다른 금융이자 배당과 합산, 종합소득세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는 2천만 원 초과의 3억 원 이하 구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20%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 1억 원의 배당을 받을 경우 기존엔 40% 안팎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총 22%로 고정된다. 고소득자에겐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며 ETF나 리츠는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도 골라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코스피가 잘 가네요. 네. 이게 어제는 코스닥, 그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스닥이 잘 가더니 뭐 다 잘 가니까 저희는 좋긴 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제 저희가 산타랠리로 한번 대비를 해봤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조정 구간이 오느냐 하락 구간이 오느냐를 구분하는 게 다 같이 우수수 밀려 내려와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 이제 뭐 끝장난 것처럼 내려오면 하락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제 뭐 코스피가 좀 약하고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고 그리고 코스닥이 쉴 때 또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 나올 타이밍이죠.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면 이거는 조정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 종목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이 지나면은 주도 섹터들은 어차피 다 회복이 된다. 소외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교체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에 한 11월 구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위기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굉장히 큰 물량을 청산하고 있어요. 제가 맞아요. 장중에 봤는데 네. 8천 계약 넘어가는 것까지는 맞아요. 봤었는데요. 그러면은 9월부터 해서 누적으로 6만 계약 이상으로 해서 꽤나 큰 이제 리스크를 이제 안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3만 계약대로 줄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롤오버된 물량이랑 하면은 사실 매도 물량이 이제 크게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혹시나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현금을 좀 이번 반등에는 마련하는 걸 고려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현금을 크게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가자, 그냥. 일부는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뭐 70%에서 80%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 요 정도만 마련해도 그냥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것조차 소외 섹터에서 가는 거고요.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반바지봇, 조방원이 K컬처 쪽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 마인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네. 힘이 또 세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 주에 우리 시장이 확실히 세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화 하는데 그걸의 비중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 네.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만 잘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자, 오늘도 산타랠리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12월 초니까. 네네. 네. 12월만 되면 여러분들 다 산타랠리를 이제 희망을 갖고 보시는데 제가 어제 찬물을 살짝 끼얹지 않았나 싶어요. 산타랠리 없다. 네, 산타랠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는 똑같아요. 산타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라고 했죠. 산타랠리는 없지만 연말에 우리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종목은 있다. 그렇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반바지봇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올해 핵심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네네. 반바지봇. 그런데 이거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공격적인 성향 AI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보다는 반도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바이오 누구보다 공격적인 섹터죠. 네. 그리고 로봇 누구보다 공격적인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주사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정도 한다. 뭐 지주사든 아니면 배당주든 이렇게 한 종목 들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안정적인 어제는 공격적이었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나는 퇴직근무로 하는데 좀 편안하게 실적 나오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반도체 물론 실적 잘 나오지만 나머지 쪽에서 명확하게 실적 나오는 우리 조방원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좋았던 조방원 그리고 연초하고 하반기에 좋았던 반바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주사만 사실 조방원하고 사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주사가 중심 잡아준다 했던 것처럼 그냥 아예 내 포트폴리오를 뚝심 있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꼭 연말이 아니라도 연말까지도 긍정적인 효과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도
저는 현금 마련하기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조방원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섹터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산타랠리의 특집으로 어제는 이 반바지 봇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방원 특집입니다. 조선방산 원전 또 때마침 조방원이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아서 네. 가격도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때 오히려 공략을 해볼 좋은 종목들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 종목부터 갈까요?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조방원 중에 가장 든든한 안타 종목 뭘로 볼까요? 조방원의 조선주 중에는 하나오션이죠. 네, 하나오션. 네, 저는 이 종목을 빼고는 조선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맞죠. 네. 물론 우리나라 3대 이제 조선 중공업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기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이 원래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육해공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그 말로 없는 코너가 시즌 1 첫 방송이 작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주년이 1년 됐는데 됐네요. 네, 그때 첫 번째 말로 없는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어요. 오. 네, 그리고 356.63%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트럼프가 또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스가 프로젝트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최대 수혜주는 하나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일단 필리조 선수 제가 해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그룹에서 미리미리 인수를 다 해놓고 뭐 호주의 조선사하고도 계속 이제 지분 인수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다 해놓은 기업이 하나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해군 MRO 사업, 뭐 수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뭐 HD 현대그룹과 함께 가장 우선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올라온 거 당연하고 더 움직일 거다. 나머지 이런 조선사들도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그중에 핵심은 대장은 하나오션이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유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다. 계속 60달러 이하 유지되는 게 트럼프의 정책 영향도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에 선거 공약부터 물가가 오르는 거 우리는 가솔린을 많이 쓰는데 이거 안정시키려면 유가를 낮추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 셰일가스, 셰일유 이쪽으로 생산을 많이 늘리고 나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뭐 그 외에 나머지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관세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유가 영향이 굉장히 맞네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LNG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제 슬슬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해서 돌입할 기세를 보이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 노드스트림도 막혀 있고 독일 같은 경우가 뭐 최대 피해주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NG선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거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육해공으로 해서 방산 쪽까지 진출하는 하나오션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하나오션을 주셨어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작년 12월 2일에 네. 하나오션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1년 딱 지나니까 그게 맞아 떨어졌고 뭐 주가 상승도 엄청나게 나왔죠. 네. 시장의 거의 뭐 올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화오션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요? 조방원 중에 2루타 종목으로 뭐가 좋을까요? 2루타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조방원은 사실 다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올 건 아닌데 싶은 종목이 제 눈에 탁 띄어가지고 뭐죠? 소개해드리려고 가졌어요.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아, 그 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죠. 네, 여기까지 내려올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지금 36만 원인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까지 내려올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 영향력, 수급 영향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쉬어가는 구간에 예쁘게 쉬고 있어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너무 예쁩니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LIG 넥스원이 너무 예쁜 자리에 있지 않나 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미사일 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 양대 산맥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고성능 센서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LIG 넥스원이 어떻게 보면 더 앞선 기술력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측면에서 LIG 넥스원이 앞으로는
이제 뭐 센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이제 정밀 유도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드론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만 봐도 미사일도 많이 쏘지만 드론으로 핵심 시설 타격하고 하는 거 많이 보이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은 아닌데 국지전 같은 경우가 계속 일어납니다.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데 다 드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드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기억이 바로 LIG 넥스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정찰병부터 시작해서 뭐 영상 추적을 하던 뭐 촬영을 하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LIG 넥스원 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LIG 넥스원이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게다가 지금 로봇 기업들 계속 방산 쪽으로 먼저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사족보행 개 모양으로 만든 이제 뒤에 이제 무기를 달고 이제 뛰어다니는 모습. 인명 피해보다는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산 쪽에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LIG 넥스원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본인들의 이제 정찰 그리고 영상 촬영 그리고 실제로 화력까지도 겸비한 이런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LIG 넥스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구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공포를 매소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저번에도 방산주 정리해 주면서 한번 알려주셨는데 그 당시에 뭐 40만 원 아래에서는 뭐 너무나 감사하게 사야 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조금 더 내려왔어요. 네. 36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예쁘게 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2루타 종목으로 LIG 넥스원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3루타 종목, 호타준족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만한 조방원 중에 뭘까요? 자, 원전주에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원전, 네. 예, 뭐 기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요. 네. 제가 최근에 또 한번 소개해드렸던 현대건설을 한번 다시 현대건설, 예.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가격에 있지 않나 네. 싶고요. 이제 조금 전에 조선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은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자꾸 뭘 살린대요, 트럼프가. 자꾸 살린다고 하는데 이 제조업 라인이라는 게 단기간 하나에 부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나 뭐 구조를 갖추고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도 그 기술력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AI가 다 대체를 해도 오히려 배관공이나 이런 현장직 계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선 쪽에서 아무리 용접 로봇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해도 그 분야에서 가장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분야에서는 이 오래되신 조선 같은 경우만 해도 뭐 15년 이상 이제 용접을 하신 분들, 수중 용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기술력을 중국이 우리 못 따라와서 아무리 설계 잘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서 시공을 많이 맡을 텐데 시공하면 현대건설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18기 중 12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다수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 현대건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고 맞아요. 이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한 구간이에요. 유럽 시장까지 확장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각 국가별로 순방하면서 원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체코 이후에도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는 원전 수출 국가가 되어서 꼭 유럽이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또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봉장에 시공 능력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로 홈런으로 설정해 드렸는데 3루타 종목 호타준적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역시 여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전주로 봐야 하는 이제 건설주가 아니라 원전주로 봐야 하는 현대건설까지 3루타 종목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을 확인해 볼까요? 어제부터 저희가 10위까지 랭킹을 쫙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뭐 LS 일렉트릭도 다시 출발했고 네. 뭐 로봇주들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아주 강력한 종목들이 위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사실 순위가 바뀌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12월에는 좀 변동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님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지금 수익률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 차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7위부터 10위까지는 하루면은 뒤집힐 수 있는 그쵸, 별 차이가 구간이에요. 없어요. 네. 알테오전이 언제 1페이지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10%만 올라가면 되는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또 롯데관광개발이 좋아요. 네, 롯데관광개발도 최근에 올라왔다가 잠깐 숨고르기 한 다음에 또 움직이고 있고 글로벌 그렇죠. 텍스프리와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다? 거기다 하나그룹이 최근에 하나오션, 뭐 하나오레스페이스 뭐 등등 하나그룹주가 좀 쉬어서 그런데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하나도 금방 그쵸.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종목들 그리고 밑에서 또 새롭게 치고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은 12월에 아마 지각 변동이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을 설명을 드렸는데 순위 변화도 저희가 잘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오늘 종목 볼까요? 말로 없는 쏘아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 조방원 중에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오늘은 방산의 핵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안 나오고 LIG 넥스원 나와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라는 아마 그런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안 내놓은 거는 말로 없는 종목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도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 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또. 네, 제가 이데일리 TV에 처음 이제 작년 10월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30만 원대, 뭐 40만 원대 안 삽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28만 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한 10번을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9일, 12월 10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투매 그리고 투매 다음 날 동안 28만 원 아래를 주고 나서 지금 100만 원을 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80만 원 구간까지 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절을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감사한 기회를 주시는군요 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K9 자주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항공, 방산해양 모든 부분에서 아주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누리호 4호까지도 총괄 제작해서 성공했는데 또 내려왔어요. 그러게요. 이상하죠, 여러분. 시장 영향력이고 수급 영향력이니까 이 호재를 다 머금고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출발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지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으로 쭉쭉 뻗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고점이 어딘지 안 잡힐 정도예요. 제가 28만 원 아래에서 100만 원은 넘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냥 꺾일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간단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만 원 전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80만 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단위가 바뀌는 100만 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1차 목표치로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고치도 넘어서 120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20만 원에서 40만 원 단위 요 사이 정도 구간으로 해서 꾸준히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0만 원도 넘어가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수주 들어오는 거나 실적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한 2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서 보고 이 구간에 간다라고 하면 제가 또 이 말로 없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짜잔 하고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AS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그냥 편안하게 오늘 조방원 스페셜 안정적인 종목들이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로 없는 도전 종목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80만 원 근처까지 쉬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수하고 내년까지 그냥 쭉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은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종목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조방원 좋은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이재선 파트너님 유튜브 라이브를 하러 바로 이동하셔야죠.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이데일리 TV 유튜브 딱 열어보시면은 지금 파이널샷 옆에 지금 제 얼굴이 딱 떠 있을 겁니다. 네. 터치하신 다음에 입장에서 인사하시고 물 한 모금 한잔 하시면은 제가 바로 등장해서 오늘 장 마무리 그리고 조방원과 그리고 산타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무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최근 코스닥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오늘은 코스피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미국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에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서 15%로 인하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 관련주가 불기둥을 세우고 있고요. 이어서 해운주도 강한 햇살 받아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멈춰서면서 해운 업황이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HMM이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과 잇따라 대형 선박 발주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이 진짜 회복했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선주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든 종목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은행주도 햇살 받아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합의하면서 대표 고배당 업종인 은행주의 실질 주주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은행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유리기판주도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기존의 유리기판의 한계를 넘어서 고집적 고전력 AI 칩을 새롭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리기판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자 오늘 유리기판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카지노주 또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는 이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카지노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 살펴보시죠. 오늘 펜오션 주가도 맑음이고요. 분석도 맑음입니다. BDI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어주의 매력이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IM증권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 군함과 민간 선박 분야에서 수익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오늘 현대 오토웨버 맑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맑음 보이고 있고요. 펩트로는 어제 강한 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와 본계약이 10달 이상 지연이 됐다는 소식 속에 투심이 급격하게 냉각됐습니다. 보시면 오늘 금호타이어, 칩셋미디어 두 종목 모두 맑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공장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칩셋미디어는 차세대 MPU-IP를 공개했습니다. 이상 12월 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370만 명 개인정보가 새나간 쿠팡이 소비자들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정작 피해 고객들은 무슨 정보가 털렸는지도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쿠팡은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고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탈퇴 절차 또한 불만의 불씨다. 앱에서는 불가능하고 PC 버전에서 본인 인증 설문까지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에는 유출은 한순간, 탈퇴는 고문이라는 글이 쏟아지며 탈팡 운동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네이버 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소송 참여에 나서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이미 24만 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책임을 피하고 시간만 끌면 불매와 소송의 파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 오현진 팀장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거기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참 힘들었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달에는 지난달의 아픔을 딛고 코스피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만 본다면 코스피가 또다시 4,000포인트를 향해서 힘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이번 달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이제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좀 이제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동안 코스닥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소외가 좀 심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의 이제 정책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쏠리면서 코스피가 좀 소외됐었지만 약간 이제 키 맞추기가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고 본다면 12월 달 코스피의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11월 말부터 컨센서스가 확 바뀌더니 지금은 12월 금리 인하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0.3%포인트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경제 참모인 해시시 이제 차기 그 연준 의장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금리 인하가 연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는 상황이 약간 다르죠. 한은은 기준금리를 2.5% 동결했고 추가 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동결될 수 있고 이것은 주식시장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슈기는 한데요.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8%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43% 급증한 440조 원이 전망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받쳐주는 지수가 같이 이제 연동되는 흐름들. 그래서 국내는 금리가 장기적으로 동결되지만 경기 회복, 그다음에 실적 회복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지금 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는 원화로 환전해서 주식을 삽니다. 근데 지금은 원화로 환전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죠. 원화가 약세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환율에서는 오히려 국내 증시가 싸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비중보다는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이죠. 지난달과 다르게 12월 달에는 외국인 수급도 순매수로 반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만 8,600억 원가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변화하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만 시장이 강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 고객 예탁금이라던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고객 예탁금이 좀 감소하는 추세로 또 다시 돌아선 듯한 모습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유동성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11월 초는 88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네. 지금은 70조 원 후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상시 50에서 60조 원에서 레인지가 형성됐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서학개미의 일부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이탈했었던 외국인 자금도 일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3분기의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규모를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펀드가 국내 증식을 또 사겠다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주식형 ETF에도 순자산 통액이 23% 증가했어요. 주식형 ETF도 역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펀드로 들어오든 ETF로 들어오든 어쨌든 주식을 사게 됩니다. 또 금리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채권 투자 매력이 좀 약화가 됐는데 그 채권 가격은 금리와 좀 반대로 가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장기적인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하기가 조금 힘든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A+ 기업 등급 채권이 금리를 연 3에서 4%를 주는데 이 연에서 3, 4% 정도를 노리고 채권을 사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에서도 자금은 빠져나와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가 환매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자금
자금 유출이 최근에 4.7조 원까지 증가했어요. 그럼 이런 자금이 어디든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이 유동성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또 10월 달에 그 ISA 가입자 수를 보면 26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이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보통은 이제 중개형 ISA,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고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도 상당히 인기 상품인데 ISA로 이렇게 가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역시 ISA를 통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형 펀드든 ETF든 ISA든 어떤 식으로 봐도 지금은 주식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바칠 것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예탁금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은 수준이고 여전히 주식시장을 향한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와 함께 연동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7주 동안 비트코인이 한 30%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은값, 금값은 또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이라던가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시면 그 코인이랑 주식시장이 상당히 동행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인이 떨어져도 주식시장이 버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인과 이제 주식시장 금 가격이 각자 따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산의 움직임을 너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유동성 순환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유동성은 풍부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일단 풀린 유동성이 여기서 더 크게 증가한다라기보다는 풀린 유동성이 자산별로 순환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들이 동반 상승보다는 자산별로 일부 풍선 효과처럼 어디에서 좀 빠져나가면 어디로 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런 시속 게임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처럼 안전자산으로만 보지는 않죠.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도 하면서 또 투자 수단입니다.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서 또 얼마 전에 엄청난 금광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100% 신뢰할 수 없기도 하고 아직은 연금술이 없잖아요. 금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있는 금을 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한정적인 자원이라고 본다면 자산의 한 5% 정도는 금에 배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직접 사는 거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니까 금 ETF나 금 통장 이런 상품들을 구입을 하셔서 이제 금을 일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은 그 시장 대비 높은 금리 민감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금리에 더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를 장기 동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코인 시장에는 상당히 큰 악재가 이제 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인에 대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CBDC 말고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투자 심리 악화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과 연동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풍선 효과로 이제 핑퐁 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코인을 이제 활용한 그 지수 방향은 급락식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코인도 아마 같이 그때는 급락을 할 건데 코인 시장이 지수보다 먼저 반등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코인의 반등을 먼저 확인하고 주식시장의 저점을 잡는 이런 전략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코인과 주식시장이 동행하지는 않으니까 코인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 코인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는 각자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달 말쯤이었죠. 외국인이 하루에 2조 8천억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물량을 토해냈는데 이달 들어서 좀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 이거래 연속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게 네. 수급이 변환된다는 가정 하에서 네. 매수 섹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은 진짜 놀랍기는 했어요. 네. 하루에 2조 원 넘게 판 거래일이 5거래일이었습니다. 이런 달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현물 매도였고 이유를 보면은 뭐 차익실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차손을 우려해서 일단 먼저 빠져나간 물량일 수도 있고 또 AI 거품론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받았고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가 시가총액 최상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당국도 개입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라든지 미국 투자 불확실성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고 수출 잘 되고 기업의 실적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1,500원은 절대 못 뚫을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지 않더라도 더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환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번 달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랑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은 항상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확 샀다가 확 빠지지 않고요. 서서히 계속 샀다가 빠져나갈 때도 서서히 계속 팔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단순히 얼마를 샀냐, 얼마를 팔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있는 흐름이냐, 팔고 있는 흐름이냐 결국 추세예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만약에 추종하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외국인이 금액적으로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 이걸 보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사고 있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많이 사놨다고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누가 더 많이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급도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우위에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외부 기술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먹히는 전략이라는 분석들이 많고 ADC 플랫폼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유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엑스코프릴의 미국 매출 규모가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경구용 정제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도 요즘에 실적이 나온 종목이 매우 많고 실적이 눈으로 찍히는 종목들만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를 사면서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찍히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야 되니까 지금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직 전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캐즘은 지금 극복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9월 달 말에 세액 공제가 끝났기 때문에 당겨서 샀던 수급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는 판매가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저효과가 좀 해소가 되면서 판매가 회복될 거라고 보고 북미 지역을 빼면 전기차 판매가 괜찮습니다. 유럽 지역도 그렇고 중국 지역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 두 시장인데요. 두 시장은 모두 다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캐즘 우려를 극복하는 부분들은 실적에 추후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ESS 시장 여전히 좋고요. 또 휴머노이라든지 UAM, 2차 전지 적용 분야가 계속해서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도 또 중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과 좀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서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편입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코스피 네. 200에는 7종목, 코스닥 150에는 무려 16종목이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벤트가 있어도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상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종목이 신규 편입되겠다. 그러면 보통 편입되기 한 달 전부터 수급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편입이 확정되면 그때는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데 최근에 이제 편입이 확정됐지만 이런 수급 효과가 없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편입이 확정된 다음에 인덱스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랑 코스닥 신규 편입이 확정된 종목 중에서
수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종목 중에 관심주를 제가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 정도인데 이제 코스피는 이제 LG CNS예요. 최근에 이제 LG전자와 인프라 통합 운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룹의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관리 업무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대기업들이 업무에 AI를 엄청 많이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한 게 LG CNS인데 최근에 저평가가 좀 많이 된 위치여서 접근하기에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과거에 11이시 이력이 있고요. 또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을 때 로봇 사업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신규 편입 종목 중에는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화장품 용기 1위 업체입니다. 2022년에 그 연우라는 화장품 용기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콜바로 인수되면서 지금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당시에 연우를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화장품 용기는 거의 싹 쓸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형 인디 브랜드 한 70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한일령 때문에 또 화장품 업체가 어느 정도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신규 공략하기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번 달 우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의 상승 동력과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고환율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매수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55억 달러, 약 8조 원을 기록했다. 10월에 이어 2달 연속 폭발적인 순매수세를 이어간 셈이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알파벳이었다. 한 달 동안 10억 달러 넘게 순매수하며 전체 매수액의 18%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SOXL, 엔비디아, 메타 등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지목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원화 약세와 경기 둔화가 더 큰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자산을 보유하는 리스크가 커졌고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기술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네, 12월의 두 번째 거래일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진입해 있고요.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창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보셨어요? 네, 오늘은 수급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이슈가 된 부분은 계속해서 이번 주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구글 제미나이 3.0에 대한 이제 호평이 이어지면서 그 AI 플랫폼 간의 대결 구도가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TPU와 NVIDIA GPU 간의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좀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레거시 디램 업체들은
어느 쪽의 승자가 되든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이제 파운드리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동시에 이제 반등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의 레거시 D램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달에는 대략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고 또 11월 달에는 대략 한 30% 가격 인상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예상되는 가격 인상이 대략 60% 이상 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방의 수요가 매우 지금 큰 상황에서 내년까지 이제 공급 물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레거시 D램 쪽이 가격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이 오히려 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12월 둘째 주에 일단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제 한국을 이제 방문할 예정에 있는데 주요 논의되는 점은 이제 중장기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반영한다면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간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재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주요할 만한 이슈는 어제부터 이제 나온 얘기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펩트론이 14개월간의 기술성 평가를 종료하고 사실은 올해 연말 내에 릴리와의 사업화 계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회사 측에서 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더 연장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급들이 오늘 이탈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새로운 물질에 대한 계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회사는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기술성 평가를 진행했던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가 조금은 과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9만 원까지 일단은 오늘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일단 추세가 한번 훼손됐기 때문에 한 25만 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담아보는 전략이 현재 자리에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도 12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에 재반등할 수 있는 여력 함께 좀 점검해 주셨고요. 펩트론이 오늘 좀 급락세 보였는데 우려가 좀 과도하게 작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점에 오늘 주목해 보셨습니까? 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오히려 들어옵니다. 현물도 약간 들어오고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들어오는 거죠. 이 거래일 동안 현재 기준으로 현물 쪽에서는 1조 이상, 선물에서는 1조 6천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이틀 동안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미증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반도체 몇몇 업체에 대한 미국 애널리스트 측에서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였는데 내년 AI 시장의 확대는 매우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23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상향을 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440달러 선을 넘는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매출액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나 AMD와 같은 기업들이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이었고,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당연히 반도체가 주가되고 있는 이런 산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또한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는 없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이 쉽게 끊기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결국에는 적어도 올해만큼은 아닐지라도 추후 상승하는 여력을 여전히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대략 7거래일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어제 오늘 특히 오늘 무언가 모를 이러한 방향성이 한 가지 색깔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당장 내일 코스피가 4,000포인트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까지는 현재 지수 기준으로 대략 5에서 6%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딱 이틀이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틀 동안 드라마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그 출발이 어제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적지않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크게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약간 흔들렸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간 조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 한 번 더 시장이 올라주면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저는 드라마틱하게 다음 주 신고가는 결국 다시 한번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 계속 위쪽으로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AI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관건으로 잘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 1%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3,992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0.6%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피 202%대 오름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외국인 함께 들어와 줬고요. 외국인이 9천억 원대, 기관이 5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4천억 원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 감지되고 있는 상황,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2월 2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양시장 일제히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이 유가증권에서 2거래일 연속 강력한 순매수를 선택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4,000포인트를 향해서 성큼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는 3.5%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미국 소프트웨어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금 좀 불이 붙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11월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긍정적이었는데 범용 디램의 가격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벤트 속에서 금융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자사조 소각과 매입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2.1%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수출 데이터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마진율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 더해지면서 LS 일렉트릭은 6%가량의 상승력,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3%가량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겠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일제히 4% 이상의 견조한 오름세, 현대모비스도 4.4%가량 상승하면서 미국향 관세가 15%로 소급 적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자동차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우호적인 방향성을 그려줬습니다. 반면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최근 연일 좀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하이젠 R&L이 6%, SPG가 3%가량 상승하면서 로봇 부품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과 LG 내년에 인사 쪽에서 로봇 관련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5.6%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리쥬란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주가도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펩트로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계약이 조금 지연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강보합건, 에코프로는 1%가량 상승하면서
선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 좀 소부장단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성광밴드가 3%, 태성도 12%가량의 상승력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종목의 마감 분위기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대 오름세로 결국 마감 지었습니다. 3,994.93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도 0.65% 상승세 928.42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2% 넘는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머물렀고요. 결국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4,000선에 훌쩍 다가간 코스피 지수 오늘 1.9%대 탄력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는 다소 주춤한 흐름이었지만 오후장을 계기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전략 후강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네요. 928포인트가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준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대 외국인의 순매수로 결국 집계가 됐고요. 기관도 4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물량 덜어내면서 1조 5천억 원대 순매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볼까요? 어제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결국엔 순매도로 집계됐습니다. 1,4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이 물량 들이면서 1,3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소폭의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살펴볼까요?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졌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전력주도 매수 온기 번져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자동차주도 시세 강하게 분출해준 가운데 기아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KB금융으로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의료 AI 관련주 요즘 핫한 종목이죠. 로킷 헬스케어가 외국인의 순매수세 가져갔고요. 태성의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의 공급 소식 알려준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제약바이오단에서 오스코텍, ST팜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주목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로킷 헬스케어의 흐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안에서 전문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가운데 유럽 쪽에서의 보험 등재 관련해서 이제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했다라는 기사 나오기도 했고요. 10% 이상 급등하면서 결국 마무리 지었습니다. 83,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도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기관의 선택도 받았고요. 기관이 현대차를 또 매수하는 모습. KB금융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주 안에서 매기가 번져갔습니다. 코스닥 단에서는 ABL바이오 오늘 역시나 상승세 이어갔는데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동진세미캠과 PSK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기관의 러브콜 받아갔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어제 헝가리 공장의 진출 소식 알려주기도 했는데 배터리 소재 종목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유럽에서의 거점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 오늘도 강세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오늘 KB금융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 관련 기대감 속에 은행들이 이제 현금 배당을 높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KB금융이 13만 3,600원까지 또 치솟기도 했고요. 결국에 4.5% 오르면서 13만 2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 한판으로 정리해보시죠. 고은별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자동차입니다. 미국 러트니 상무장관이 X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11월 1일자로 15% 소급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동차 대형주들은 물론이고요, 중소형 부품주들까지도 전반적인 온기가 확산되는 하루였는데요. 15%는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 부분
부분에서 이제는 일본, 유럽과 경쟁력 차이가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15%로 적용되게 된다면요. 자동차 한 대당 마진이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판매량이 견조했는데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던 이유에 대해서 관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15% 인하로 인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인데요. 해운 운임지수가 2,56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2%나 상승한 그러한 수치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해운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굉장히 큰 사이즈의 해운의 비용이 좀 주도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철광석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부양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해상 운임 비용의 상승력은 이어질 것이고 해운주들이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관련된 이슈인데요. 전력 기기 수출이 1월부터 11월까지 보게 됐을 때 71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4년 연속 전력 기기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변압기, 고전압 변압기나 아니면은 북미양 수출이 마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시놉시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 반도체 설계 관련 기업인데요. 2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반도체 설계 부분이 수주의 시간이 걸리던 게 수일 내로 단축될 수 있겠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목도가 오늘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12월 2거래일간 시장의 수급이라던가 방향성은 긍정적인데 과연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면서 화요일장 또 양호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내일 시장도 또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신지 두 분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세요? 네,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대한 시장의 일단 수급적인 접근이 계속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시총 상위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의 랠리는 당분간도 좀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 기아가 오늘 관세 소급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이제 젠슨왕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차의 역할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된다. 그래서 제조업 밸류에서 좀 지지부진했던 현대차가 새로운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피지컬 AI에 일단 행렬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공장에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좀 나오고 있고요. 올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일단 부품과 업체들 관련된 발주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링크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현대차의 컨펌을 받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0여 종의 3D 프린팅 기술로 제조한 샘플을 이제 공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샘플이 통과가 된다면 초도 PO를 받을 가능성이 연내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 발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 부품 업체들 시장에 이제 관심을 둘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슈가 좀 있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에 속해서 있어서 향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스토리가 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액추에이터 업체 중에서는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이번 연도 1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시장에서 집중을 계속해서 좀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로봇 관련주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존의 주도주 위주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시장 흐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십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과 또 미국에서 ISM 제조업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48.7포인트였는데 이번 전망치는 우선 49포인트 조금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물 경제가 만약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조금만 더 보인다면 파월 의장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이 해당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놓이지만 없다면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장 마감이 될 때까지 콜옵션을 크게 던지지 않은 외국인,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장 초반에 오늘 상승했던 부분이 조금 상쇄되는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일 종가는 또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자체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당연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업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두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조금 더 홀딩을 하고요. 신규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이 두 기업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내일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망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또 이야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매수하신다면 어떤 종목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ABL 바이오라든지 에스티판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추천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세포 치료제 관련된 업체 중에 바이오솔루션이라는 업체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업체는 최근에 좀 세포 치료제 업체들 중에서 코롱티슈진이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내년도에 나오는데 이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반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카티스템으로 유명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일단은 메디포스트와 같이 골관절염 치료를 주력으로 하는 이제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을 국내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출시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가 돼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내년부터는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미국 임상 2상이 지금 완료가 돼서 일단 좋은 결과를 받아냈고요.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준비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치료제는 메디포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카티스템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기술이라고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이오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천억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메디포스트가 현재 시총이 6천억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격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발 모멘텀을 연내에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이난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 특구로 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임상 과정 없이 만약에 하이난성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내년부터 이제 바로 카티라이프의 시술이 가능하게 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바로 내년부터는 실적 부분에서 중국발 매출이 애드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현재가 자리가 매우 러프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바이오주 찾아주셨습니다. 바이오솔루션 만나봤고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파라다이스고요. 주말에 파라다이스 갔다 왔는데 네.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각
코엘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 드랍액이 둘 다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드롭액이 1조가 넘어가요. 홀드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게 신경 쓸 만한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이 3분기 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기보다는 4분기 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덕분에 내년 전망이 지금 매우 밝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1978억 원 정도 수준이 전망이 되고 내년 1분기 안에는 오픈이 예정입니다. 하얏트 리젠시. 이게 추후에 어떤 동력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을 때 파라다이스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은 조금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그리고 최근의 수급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목표 가격을 22,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 22,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은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12월은 여전히 이제 코스닥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랠리 지속 좋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요. 네, 저는 4,000포인트 회복 딱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 모두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